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된 후 충북의 반도체 전문 인력 수급 문제가 발등에 불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나마 충북이 가진 반도체 기반마저 수도권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입니다만 억울하게 학살된 수많은 보도 연맹원들은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돈에서는 음주 사망 사고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청각장애를 앓는 50대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20년 넘게 상습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폭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청각장애인인 며느리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된 후 충북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반도체 전문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나마 충북이 가진 반도체 기반마저 수도권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문대 반도체 전공 실습실입니다. 반도체 특화 교육에 힘입어 올 2월 졸업생 70여 명 대부분이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메인터넌스 인력을 양성하는데 학과의 교육 목표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지 않았나. 지난 한 해 SK하이닉스 청주 공장만 해도 인력이 850명 증가할 만큼 반도체는 충북의 고용 효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R&D 인력을 비롯한 전문 경력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내 반도체 업계는 현장 기술 인력 수급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직은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고경력을 갖춘 그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원들은 상당히 지방 이주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 진보 속도에 발맞춘 지역 자체의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전공보다 더욱더 이제 좀 반도체에 특화된 전공들을 좀 이수하기를 좀 바라는 게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의 인재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인재의 수도권 블랙홀이 가시화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이면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입니다만 빨갱이로 몰려서 억울하게 학살된 수많은 보도 연맹원들은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북한군이 청주를 점령하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 12일 초등학교 교사였던 28살 박정순 씨는 속리산을 구경시켜준다는 경찰의 말에 속아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로 끌려와 총살당합니다. 함께 길을 나섰던 150여 명의 보도연맹원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워놓고 이렇게 다 쏴대기라고요. 내 빼고 하는 사람들은 눈 빼면서 죽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로부터 69년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개토제가 학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구슬픈 가락 속에 진혼무가 펼쳐지고 백발이 된 아들은 어딘가 묻혀있을 아버지에게 술을 따라 올립니다. 한이가 깊고 또 여러 가지가 이게 훼손이 된 것도 같아서로다가 마음이 참 찹찹하고. 6.25 당시 충북에서는 87곳에서 민간인 8,600여 명이 빨갱이로 몰려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청주 분토골 등 단 2곳만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마저도 범미비로 10여 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족들이 이제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으셨고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마냥 시간만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그 상황이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실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이다, 피해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유족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오늘 도내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살 백모 씨는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8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검거된 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백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 뒤 도주한 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 측이 20대인 백 씨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고 용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이 같은 감경 사유들은 모두 참작됐고 법원은 백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의 선처를 반영한 이례적인 판결에 검찰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20년이 넘게 상습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폭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청각장애인인 며느리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2살 서모 씨가 지난해 8월 시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상처입니다.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린 모습이 선명합니다. 서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흉기로 위협받는 일도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한 직후부터 무려 25년간 이런 폭행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 씨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시아버지의 폭행 이유. 무뚝하면 때렸겠느냐고. 무뚝하면 우도 말귀를 못하면 때려. 하지만 서 씨는 청각장애 2급으로 말을 잘 듣지도 하지도 못합니다. 서 씨는 10여 년 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정 식구들의 외면 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이번에 너무 심하게 맞은 거야. 이렇게 심하게 맞을 줄은 몰랐지. 우선 때리는 건 알았어요. 서 씨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폭행 등의 혐의로 시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과 가족들은 알고도 침묵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선 학대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 씨의 이웃들은 시아버지에 의한 학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일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맞고 상처 난 거지 뭐. 이웃에서도 저는 그런 것도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저는 원래 바깥에를 잘 안 나와요. 가족들도 침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행을 막아줄 남편은 없었고 20대 자녀들 역시 무관심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못 때리게 되고 그랬는데 안 되나 봐. 식구들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너무 개빡해서. 행정기관에선 아예 이런 학대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만드기 사건 이후 도내 각 지자체들은 장애인 학대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증평구는 장애인 단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이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원들도 아주 어린 애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신고가 있어주거나 아니면 마을에서라도 좀 신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아는데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이웃과 가족들의 무관심 그리고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 속에 청각장애인 서 씨는 25년 동안 학대와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 오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창 소각장 반대대책위와 오창읍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오창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소각장 신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창 소각장 문제가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공군 창군과 공사개교 70주년인 올해 148명의 새내기 보람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임관한 공군 초급 장교들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투사에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투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공중비행이 이어지고 태극마크가 연병장 하늘에 그려집니다. 지상에선 의장대 공연과 사관 생도들의 멋진 분열이 이어집니다. 공군사관학교 제67기 졸업식과 임관식이 학부모와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에 뭔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특히 윤영민 소위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광복군 창설과 국군 창설에 이바지하셨고 저도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생도 시절 방문했던 독립군 유적지에서의 감동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창군과 공사개교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군. 새롭게 탄생한 148명의 정예 공군 장교들이 영공수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오늘 청주에서 청년 농업인과 여성조합원 등 농업인 650명을 초대해 농업인 신년 업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병원 중앙회장은 농협과 농업인이 합심해서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종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서 지역 CEO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여성의 날 투쟁 충북기획단이 오늘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기획단은 여성 노동과 관련한 모든 성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투 지지, 정규직 전환 촉구, 낙태죄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홍보소통위원회와 SNS 서포터즈를 발족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홍보소통위원회와 SNS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올바른 SNS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유가공업체 암모니아 누출 사고를 야기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적재함 덮개를 연 채 주행하다 가스 배관을 들이받아 암모니아 100kg이 누출돼 20여 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있던 주민 13명이 구조됐지만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